자, 이번에는 7계층 프로토콜 중에서 HTTP 프로토콜을 한번 해볼 거고요. 7계층 프로토콜은 엄청 많아요. 엄청. 어느 정도로 많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7계층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전공자분들은 해봤을 거예요. 소켓 통신 프로그래밍. 이 7계층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보통 뭘로 배워요? 그걸 그냥 채팅 프로그램 만들기 뭐 이런 걸로 배우죠. 근데 사실 소켓 통신은 채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 보내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그 형식이 하나의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뭔 소리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란 소리야. 그만큼 7계층 프로토콜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쓸 때는 HTTP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인 HTTP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하면서 얘가 웹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애가 도대체 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보고 프로토콜이니까 어떻게 통신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요청할 때 프로토콜 자세히 봐보고 응답할 때 프로토콜 자세히 봐보고 그 다음에 HTTP의 헤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실습 이런 걸 좀 해볼 거예요. 근데 HTTP 프로토콜이나 7계층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는 그 3계층, 4계층처럼 이런 IP 버전4나 TCP 같은 그런 식으로 바이트 단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뭐 16진수로 뭔가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짜여져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틀까지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TTP 프로토콜, 웹을 만드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가 간단하게 쓴 거고요. 이것도 가장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걸 일단 써놓은 거예요. 요새는 뭐 리액트, 뭐 노드.js, 뭐 파이썬 백엔드로 뭐 장고나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빠져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당연히 프로토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알아야 돼요. 이 셋 중에 요 둘 중에 하나 정도. 셋이 비슷한 애들인데 그 중에 요 두 개 다 알면 좋고 그 중에 요거 하나 정도를 알아놓던가. 그 다음에 DB까지는 필수. 근데 이 필수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 웹을 여러분들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인 거고, 선택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홈페이지를 뭔가 좀 더 다양한 기술로 기능들을 넣어서 만들겠다 라는 걸 할 때 이런 추가적인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웹이라고 하는 애 하나만을 만들기 위해서, 웹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 정도로만 지금은 아시면 되고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개발 수업도 들어가면 이런 애들도 좀 배우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개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 CSS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묶은 거냐면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애들. 그래서 HTML은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내용. 그 내용이 되는 애가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기능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 우클릭을 못하게 한다던가 드래그를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 뭔가 이 기능을 작동시키고 싶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하고, 그 다음에 요새 홈페이지들 보면 엄청 예쁘잖아요. 깔끔하고 막 이런 애들은 CSS라는 애로 꾸미는 겁니다. 근데 얘네 세 개를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웹 표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웹을 만드는 표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이에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또 뭐 CSS가 그거의 약자는 아니에요. CSS C가 뭐더라? 머시기 스타일 시트인데 CSS는 모르겠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인가? 아무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이에요. 어제 잠깐 좀 많이 지쳤을 때 보여주긴 했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모든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HTTP,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웹 표준이라는 애들 있죠. 실제로 이 웹 표준이라는 이 세 가지 애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 서버 쪽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 저장은 서버 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와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를 받아와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은 내 컴퓨터에서 되지만 저장은 서버 쪽 컴퓨터에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받아오는 프로토콜이 HTTP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일 거예요, 아마. 저도 약자 같은 건 잘 기억하고 있는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웹 표준 데이터를 받아오는 애가 요 HTTP다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HTTPS라고 돼 있는 애 있잖아요. 얘는 HTTP에다가 보안적인 요소를 좀 추가시킨 거예요. SSL이라 그래서 시큐어 소켓 레이어, 이거를 좀 추가해서 보안을 할 수 있게 해주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배울 내용은 저 HTTP 프로토콜이에요. 나머지 웹 기술들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웹을 이루는 기술들을 지금 알아보는 김에 나머지 애들도 좀 같이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런 웹 표준 애들을 다운받아오는 프로토콜 HTTP는, 그 다음이 얘네 세 개를 또 묶어서 볼 수 있어요. ASP 또는 .NET, 그 다음에 JSP, PHP. 얘들은 뭐냐면요, 아까 웹 표준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하는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코드예요. 서버 컴퓨터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요. 왜냐면 사용자가 볼 화면 앞쪽,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앞쪽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래서 만약에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집하면 보통 이런 거 개발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말고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또 다른 기술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거에 반대되는 말, 백엔드 개발자. 저게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애예요. 서버 쪽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요. 얘는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다운을 받아와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코드 자체를 아예. 근데 얘는 다운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 실행시키듯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 결과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엔드라고 합니다. 요새는 백엔드를 이런 걸로만 만들지 않고 이런 걸로도 만들기도 해요. 파이썬 같은 걸로.
뭐 RESTful한 AP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가장 전통적인 웹의 방식에서는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ASP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많이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취향을 많이 타요.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전부 다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얘는 유명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예요. 얘는 뭐 독자적인 그 PHP고 얘는 MS에서 만든 거예요. MS에서. 근데 MS는 운영체제도 만들었죠. 웹서버도 MS께 따로 있거든요. IIS라고. DB도 MS께 따로 있거든요. MSSQL이라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고 하는 웹을 하나 만들 때 다 지네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 운영체제에다가 뭐 웹페이지에다가 뭐 DB에다가 다 걔네들 걸로. MS 걸로만. 근데 보통 이제 업계에서 .NET 개발자 같은 거 구할 때 돈 많이 준다고 해요. 근데 잘 못 구해요. 사람이 없어서. 약간 비주류라 그래야 될까? 활용도가 많이 낮아요. MS 거에만 주로 쓰이다 보니까. 근데 자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여기저기 막 쓰입니다. 특히나 어플리케이션에도 자바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도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바 기반으로 웹을 만드는 건데 자바라는 애가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웹에서도 이제 쓰게 되면은 뭐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서로 뭔가 잘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이 쓰고 일단 우리나라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다 요 자바 기반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JSP에다가 스프링 기반으로 만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한글이 안 써져요 이거. 한글은 그려야 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걸로 뭐 우리나라 그 공식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go.kr로 끝나는 데들 그런 데를 대부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웹들도 이런 걸로 많이 만드는데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JSP 같은 거 쓰는 거고 그렇게 돈이 많이 없다거나 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요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HP. 그래서 얘네들은 서버 쪽 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들이다. 요 정도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서버 쪽에서 동작한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동작한다. 얘네들은 서버 쪽에서 동작한다. 요 개념이 다른 데랑 똑같이 다 적용된다 그랬죠. 웹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뭐 다른 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어플리케이션도 클라이언트랑 서버 통신인 거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HTTP 프로토콜이라는 애를 살펴볼 텐데 얘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ww라는 곳에서 쓰이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웹 표준 문서 있죠. HTML을 전송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단순히 그렇게 HTML 문서만 전송하는 데 쓰였다면 이제는 뭐 여러 종류의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전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요청과 응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토콜처럼 요청이 있으면 응답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HTTP 프로토콜은 맨 처음에 1.0 프로토콜이 먼저 나왔고요. 버전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1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1.0은 요새는 많이 안 쓰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일단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정도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HTTP 맨 처음에 1.0이 나왔을 때는 엄청 옛날이라서 홈페이지가 정말 간단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그냥
그 페이지의 내용만 받아오면 될 정도로 간단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막 네이버 메인 페이지만 들어가도 그림 파일이 몇 개예요. 엄청 복잡한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HTTP 1.0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접속을 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TCP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해요. HTTP는 7계층 프로토콜이니까 보낼 때 인캡슐레이션 되겠죠? 4계층, 3계층, 2계층 인캡슐레이션 되면서 TCP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HTTP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청 한번 보내고 응답 한번 받으면 연결을 끊습니다. 다시 뭔가를 받으려면은 다시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만약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있는 그림 파일이 10개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랑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오기 위해서 연결하고 데이터 받고 종료하는 과정을 10번 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1.1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그냥 연결 한번 했으면 끊지 말고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끊어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잘 바꿨죠? 쓸데없이 연결하고 종료하고 하고 종료하고 이런 과정을 좀 수정을 한 그런 거다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